자, 오늘은 depth vs width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서치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종목을 어디까지 파고들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계가 없거든요. 더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끝까지 파고들더라도 100%를 안다, 그리고 확신을 100%로 가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고 거기에서 멈추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얕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쓸데없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느 순간 이쪽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처음에 좀 다양한 종목을 봐서 나의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중점을 둘지,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에게 그 배우고 있는 편집자 친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한 종목 보는데 제가 좀 자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 빠꾸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 나머지 시간에 좀 다른 것도 볼까, 이런 고민들도 하더라고요. 요 시도는 좋지만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겪어온 바로는 깊이를 키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다르게 투자를 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넓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깊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모임이나 주변 지인들과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넓이가 부족하면 굉장히 뭔가 내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꿰고 있어요. 좀 주식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다양하게 꿰고 있습니다. 가치주라고 불릴만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1이라는 사람과 2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 종목들을 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 같네, 저거 어떤 것 같네 라고 할 때 저게 좀 내공이 깊어 보이고, 내가 아는 거는 되게 조그만한 풀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비할 바 못 되고 언제 나는 이 풀을 넓혀갈까,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게 깊이가 한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일찍 깊이를 포기하게 되면 그 깊이가 앞으로 더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깊어지기가 어렵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관점이에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종목을 지금 이 순간 왜 사야 되는지 라는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이 깊이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을 해왔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한 요 정도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요 정도 깊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얕아지기도 하죠. 왜냐면 실력이 쌓일수록 확신이 생기고 프레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속에서 딱 쳐다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깊이가 필요한가. 그래서 지나고 보면 직장에 만약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차장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니까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 해오는 리서치나 혹은 리포트를 읽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딥하게 보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리서치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깊이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했을 때, 저는 깊이라는 게 첫 번째 근자감의 원천, 근거 없는 자신감의 원천, 초보 때는 라고 생각하고, 뒤에 가서는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일단은 근자감은 일단 왜 필요하냐 했을 때, 내가 어떤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 하는 방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을 계속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그 방향을 계속 설정해서 요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계속 이제 혼란이 오게 돼요. 다른 방식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자감이 필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을 제가 얘기한 거죠. 이거는 초보 때 그런 거고. 자신감은 왜 필요하냐? 이게 만약에 저와 같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A라는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은 B, 사실은 이제 A가 아닌 거죠. 그런 의견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발상 투자를 해서. 그렇다면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들 텐데, 그때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건 딥한 리서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딥한 리서치로 내가 정말로 성공했던 성공 경험, 이것들이
종목들이 저를 다시 강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처럼 확신 있게 말을 하게 된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서치를 딥하게 한 게 한 3, 4년을 처음에 되게 딥하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기업 분석의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6년 차부터. 그전에는 뭐 한 종목 보면 제가 말했죠. 한 달씩 걸리기도 했다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지만 저는 이 정도씩 걸렸습니다. 근데 요렇게 걸려서 투자를 우연히 성공을 했던 경험들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의 관이 굉장히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나중에는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내가 성공했던 RR이 몇 개 안 되는 이 종목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자기의 어떤 투자관을 확립시키게 되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나 혹은 벤 그레이머나 하워드 막스나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투자는 사실 성격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을 확립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방식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만의 방식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을 발견하고 나는 요런 사람이랑 비슷하네, 혹은 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상 거꾸로인데, 대부분은 이제 책이나 어떤 데서 이제 보고 나는 이런 방식을 지향해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워렌 버핏의 방식을 지향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나랑 맞는 방식이란 게 정말 알 수가 있나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했던 근자감과 거기서 이어지는 자신감이 이 강화된 나의 관점을 점점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아무 근거 없이 강화가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딥하게 리서치해서 이 종목은 최소한 1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근자감이죠, 사실. 만약에 여의도에 있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짱이야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정도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 쌓아 나가다 보면 저 친구는 되게 딥하게 리서치한다 라는 평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이 될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깊이 봤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현재를 파악하고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부분을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도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 보려고 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추정들과 다양한 방식들, 그리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또 다른 자료를 대체해서라도 이 회사를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을 하려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사실은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데, 이 격가지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나무로 치자면 격가지를 다 보다가 보니까 한 요 정도만이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중에는 리서치를 할 때 요거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보게 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속도가 올리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요것들은 필요가 없네. 또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A라는 종목은 이걸 봤더니 이 유형상 여기를 봐야 돼, B라는 종목은 여기를 봐야 돼 라는 게 저절로 자기한테 쌓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쌓이려면 정확하게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얼마만큼 봐야 되는지를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정말 많은 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사실과 거기에 대해서 논리 전개를 해본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은 넓이가 넓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종목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을 더 비교를 해서 한 종목에 대한 상대적 위치도 잘 알게 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죠. 나는 그 종목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지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초보 때는 뎁스가 더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뎁스를 더 키우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더 이상 과거에 했던 거 이상으로 뎁스가 깊어지진 않아요. 물론
모르던 부분을 새로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노하우가 딱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알고리즘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리서치 뎁스를 그대로 쓰게 됐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엑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며 다양한 것들,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며 그것들을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보다 보면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리서치를 할지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관이 생기고 여기까지 해보니까 안 돼. 어떻게 말하면 노가다란 말을 쓰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노가다라는 걸 안 해보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식판에서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가다를 많이 해봐야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효율만 추가하다 보면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내가 정말로 노가다를 많이 해봐야 이게 정말 적확한 행동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스스로 안 경험해보고 저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해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저번에 말했죠.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스타일에 맞는 리서치 방식이 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모멘텀 플레이어는 미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역발상은 미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회사가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버틸지가 중요하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리서치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는 얘가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방식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만큼 방식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몇 년의 노가다가 필요하다. 그거를 할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뎁스를 높이고 위스를 추구하면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